내가 기숙학원 보내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시는구만. 아니 그 집은 보내도 돼. 아빠 돈 벌지. 엄마가 은행 다니는데 아마 꽤 직위가 높은 은행 그 지점 장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어? 누나는 직장 다니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돈 버니까. 민기 하나인데 굳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으시면 나는 근데 반대했어. 걔도 될 대학들이 있거든. 저 과기대 아니야? 과기대도 나쁘지 않거든.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과기대? 그러니까 민기가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는 또 탄수가 줄었다고 하긴 했는데 과기대도 시에서 만든 거라서 좀 싸 수업료가. 아주대보다 과기대가 더 높아? 그러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은 과기대가 뭐 하는 학교냐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얘도 한 15위권 정도 학교는 되거든 전국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옛날하고 다르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도 막 그런 득보잡인 학교는 못 보낸다. 아니 득보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옛날 생각을 하면 어떡해. 나 옛날 생각하면 있잖아 은규 가는 건대도 있잖아 쓰레기 학교였어. 거기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었다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서울로 하도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옛날에는 건대 그러면 그냥 바보 같은 학교야. 김주철이 건대 나왔거든. 김주철이 들어갈 때는 똥통학교야. 너네 지금 공대 중에서 그 수원에 있는 경희대 있지. 경희대가 지금 10위권 안에 있지. 지금 아마 그럴 거야. 거의 서성한하고 중앙대 다음에 아마 경희대인가? 그 정도 되잖아. 공대가 순위가 그러면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7, 8등, 9등 할걸? 근데 경희대가 어떤 대학이 있는지 아냐? 옛날에 후기대학이었어. 후기대학. 옛날에는 대학이 선생님 대학 들어갈 때는 전기대학이 있고 후기대학이 있어. 쟤네 아빠 부모님도 아마 아닌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나보다 좀 어리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빠가 동갑이라고 그랬나? 거의? 74년생? 77. 그럼 아니다. 니네 때는. 그러니까 수능으로 바뀌기 전에는 거기가 후기대학이었는데 후기대학이 뭔 줄 아냐? 전기대학에서 떨어진 애들이 쓰는 데가 후기대학이에요. 예전에는 대학을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야. 자기가 들어갈 학교를 가서 시험을 봐. 지원을 해놓고. 떨어지고 나면 이제 후기대학 중에 하나였는데 지방 국립대도 못 가는 애들이 다 거기 갔다고. 근데 그 학교가 이제 막 높아지니까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 경희대 나왔다고 아주 지랄들을 해요. 지네가 다닐 때는 똥통학교였는데.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 그게 예전에 뭐 과기대 이런 거는 진짜 뭐, 그제 그때는 뭐 이름도 없고 그런 대학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과기대도 엄청 높아졌지. 단대도 한 20위 정도는 될걸? 단대 바로 밑에 있는 학교가 여기 가천대잖아. 거기도 20위권 초반은 돼. 그러니까 이게 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올라간 거야. 하도 그냥 서울로 올라오니까. 옛날에는 있잖아. 다 똥통학교들이었어. 서성한 갈래, 지방 국립대 갈래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애들은 다 국립대 가서 그냥 장학금 받으면서 별로. 그리고 취직 잘 됐으니까. 요즘 안 가잖아. 길을 쓰고 올라오잖아. 그냥 그렇게 바뀐 거야. 세상이 그냥 그렇게 바뀐 거고. 내가 알기로는 너희 아버지가 치대 나오셨냐? 그럼 의대 나오셨냐? 원광대학교 의대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 그러니까 높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은 아니야. 지금처럼은 아니야. 그러니까 특히 치대는 진짜 약했어. 옛날에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정도나 나보다 많은 치과 의사들은 있잖아. 공부 잘한 사람들이 아니야. 예전에 대학 들어갈 때 우리가 340점 만점이었거든. 보통 치대가 지방에 있는 치대들이 몇 점 정도였냐면은 250점. 이게 지방에 있는 의대는 뭐 한 270점, 80점 되게 낮았어. 고대 연대 웬만한 과보다도 낮았어. 높긴 높았지만 물론 그 당시에도 서울대 의대 그러면 많이 높긴 했는데 서울대는 이름이 있잖아. 이 정도면 치대를 갔거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서울에 있는 서성안을 못 들어가는 점수야. 그걸로 지방에 있는 치대를 갈 수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 치대는 치과대학 간다고 그러잖아. 애들이 거기를 왜 가냐고 그랬다니까. 서로. 왜 그러냐면은
아니 치과 의사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어? 그랬는데 나라가 경제력이 발전을 하면서 이 치아도 옛날에는 그냥 놔뒀던 것들을 자꾸 치료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대도 막 높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 치대도 들어가기 어렵잖아. 어? 의대 다음에 이제 치대가 돼버렸잖아. 그 다음에 한의 될 거라마. 옛날에는 한의대가 제일 높았어. 의대보다 더 높았어. 근데 지금도 한의대가 높긴 하지만 그 순위로 봤을 때는 한 3등 정도로 떨어졌지 지금은. 왜냐면은 그 서양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한의학은 약간 저게 무슨 의사야 이런 개념들이 있어. 의사들 사이에서 지들끼리 막 그런다니까. 한의사가 무슨 의사야 이래 지들끼리. 한의사가 무슨 의학 기계 같은 거 이용해서 뭐 하려고 막 그 하잖아 그러면 의사 옆에서 막아. 어? 니네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아 진짜라니까. 이권 싸움이야 이권 싸움. 장난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직업이 미래에 좋지 않다고. 수가 있어. 근데 불변은 이 전기전자는 불변. 왜냐면은 계속 발전하니까. AI 시대에서도 전기전자가 다 해먹는 거야, 결론은. 그쪽 관계된 계통은 갖다가 그냥 쓰는 거에 불과한 거고, 전기전자가 다 헤쳐먹는 거야. 너 아직도 허리 아프냐, 현재야? 응? 왜 일어났어? 의자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너 대학 가면은 큰일 났다. 거기 가서 맨날 앉아있을 수는, 맨날 서 있고 그러면 안 돼. 교수가 이상하게 쳐다봐. 너 뭔데 서 있냐, 그러면서. 큰일 났네, 현재. 어? 아우, 뭐 여기 뭐 로테이션, 로테이션 또 났네.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외적이라고 하지.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해. 결과값이 벡터기 때문에 그래. 아우터 프로덕트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은 앞에서 이제 써왔던 것들이니까 그냥 니네가 쭉 읽어봐. 뭐 어쩌고 저쩌고. 벡터 X가 0벡터가 되려면, 대학교 가면은 수학 시간이나 공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이거 많이 나오거든, 영어 단어. 이거 영어 공부할 때도 많이 나왔냐? if, and, on, if. 이거를 줄여서 IFF라고 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 if, and, on, if, B 그러면은 수학에서 말하는 A가 B인 게 참이고 B가 A인 게 참이야. 필요충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A는 B다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동치라는 뜻이야. 동치가 같다라는 게 필요충 무조건이잖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야. if, and, on, if. IFF라고도 쓰고 약자들을 가끔 이렇게 쓰는데 IFF 다 떼고 중간 글자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벡터 X가 0이려면 모든 성분이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이야 그냥. 그 말이고. 그래서 여기는 읽어봐. 그 다음에 표현 중에서 linearly dependent라는 단어가 있고 linearly independent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는 선형 종속이라는 뜻이고 linearly는 선형이라는 뜻. 종속.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선형 독립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쓰면은 그렇다는 뜻인데 독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벡터 x가 지금 x1, e1 hat x e2의 어떤 시발 새끼냐. 자 이거가 어떤 벡터가 0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유일한 게 개수들이 모두 0일 때를 외워. 선형 독립이라고 해. linearly independent. 독립이잖아. dependent는 의존하다는 뜻이지. 의존하는 이런 형용사잖아. 이게 아닌 경우가 dependent야. 이게 아닌 경우가 dependent라고.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무조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은 선형 독립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은 요 세 개가 서로 수직일 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서로 수직일 때는 항상 개수들이 0일 때만 나타나는 거고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랬을 때 E1 햇과 E2 햇과 E3 햇을 이용해서 이게 3차원이잖아. 이용해서 3차원상의 모든 벡터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선형 독립의 뜻이야. 이게 선형 독립의 뜻이라고 해. 선형 독립의 뜻이야. 얘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벡터를 잡아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단어는 어렵게 나오지 마.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해봐봐. 그러면 이게 x, y, z를 이용해서 무조건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 만약에 x1이 있으면은 이 벡터 x를 어떤 벡터 x든 이 단위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도 또 마찬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막 해보면은 단위 벡터들의 합으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선형 독립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 여기다가 원 이렇게 썼다고 해봐봐. 그럼 얘하고 겹치지. 그럼 이게 0이기 위해서 반드시 얘 0, 얘가 0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이때는 얘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 x1 더하기 x3가 0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2가 0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더해서 0이니까 x1과 x3가 무조건 0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이제 n차원 스페이스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힐버트 스페이스 단어 같은 거 들어놔. n차원 스페이스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벡터라고 하냐면은 기저 벡터라고 불러. 베이시스 영어로는.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데 기저.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는 저렇게 3개야.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면 시간항이 포함되어 있잖아. 시간항까지 포함해서 4차원 공간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4개가 또 기저 벡터가 되고 4차원부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려. 우리 3차원에 살잖아. x, y, z가 있고 x1, x2, x3가 있고 시간항이 있다고 해봐봐. 그럼 시간까지 포함하면 4차원 공간을 다루는 게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이거든. 근데 그 4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공간을 4차원 공간도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못하잖아. 그럼 그 4차원 공간을 그 4개의 시간까지 포함한 게 기저 벡터거든. 걔네들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상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공간적인 상상이 나오진 않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막 이걸 n차 스페이스로 확장을 시켜버려. 공학이든 수학이든 물리든. 그래서 내가 왜 웬만하면 그냥 대학 들어가라고 했냐면 이 재수를 또 하잖아. 물론 석주가 다시 재수해도 미안하지만 서성한 이상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그럴 거면 차라리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학교 레벨을 올리고 싶으면 편입해가지고 고대나 서성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하기도 했지만 이게 똑같은 공부만 계속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적당히 해야 돼. 차라리 대학을 가가지고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하면서 시야를 넓히는 게 더 좋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 어디서 들어보겠어? 대학 가면 들어보겠지. 당연히. 대학 가면 들어보겠지만 지식이라는 게 아직은 뭔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 주워 듣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의미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2차원 공간에서는 베이시스 벡터가 누구누구야? E1 헤드하고 E2 헤드야. 걔네 두 개로 2차원 상에 있는 모든 점을 다 만들 수 있잖아. 그게 그런 간단한 것들이 이해가 돼야 돼. 여기에 지금 E1 헤시 있고 여기가 E2 헤시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점도 얘네들로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 있는 벡터도 얘네 둘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크기만 조절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부호란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고. 로테이션 여기도 나왔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했으니까 이건 패스. 다른 사람들은 그 강의를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요거 로테이션 벡터. 그러니까 의미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지금 이런 얘기지. 여기 벡터 A가 있고 있는데 좌표축은 가만히 놔두고 원래는 내가 좌표축도 회전시켜가지고 새로운 단위 벡터 만들어서 증명을 했지만 얘를 그냥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야. 이 벡터 자체만 이쪽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원래 단위 벡터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러면 이 벡터 A에 원래 성분이 있잖아. A1, E1 head, A2, E2 head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단위 벡터를 사용하면서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이 녀석을 새로운 단위 벡터 안에서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회전 변환 행렬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성분을 A1', A2'이라고 쓴다면 이거는
코사인 세타,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 여기가 코사인 세타 행렬로 표현을 하고 원래 벡터 A의 성분 A1, A2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지. 알았어? 벡터로 회전시키는 거야. 설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옮긴 다음에 이제 저쪽 단위 벡터들도 이용해서 설명을 했었지만 그건 강의를 다시 찾아봐. 그래서 이 부분을 회전 변환 행렬이라고 그래. 회전 변환 행렬. X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외울 만한 값어치가 좀 있어.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 코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 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첫 시간에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 패스. 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크로스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자, A 크로스 B라고 하고 정의야. 원래 정확히 있으면 A의 크기, B의 크기, 여기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지. 그 다음에 단위 벡터가 들어가는데 이 단위 벡터는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 중 한 개. 수직인 벡터는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지. 여기 지금 평면에 벡터 A가 있고 시점을 일시게 벡터 B가 있어. 그럼 얘네들도 기저 벡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90도가 아니지. 90도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벡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거 만들 수 있어. 얘를 적당히 연장을 하고 평행사 변형 만드는 거지. 얘를 너무 많이 연장했나 보다. 너무 많이 연장했다. 이렇게까지 연장하지 말고 모양 자체로 보면은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하고 나란해야 되니까 얘하고 또 나란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그럼 이 벡터는 뭐 했어? 키웠지. 이 벡터는 줄였지. 그러니까 지금 벡터 A하고 벡터 B가 각을 이루고 있잖아. 90도가 아니어도 쟤네 두 개 벡터로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만들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거 불편해. 불편하니까 우리가 두 개가 수직으로 만든 것 뿐이야. 그게 단위 벡터들이고.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단위 벡터인데 사실 여기가 0도만 아니면 임의의 각을 이루고 있는 평면상의 두 벡터를 이용해서도 그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을 만들 수가 있다고,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편하니까 공학이나 물리에서는 이거를 직교 규격화를 해. 그런 방법들이 있어. 그럼 공학소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서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잠깐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A하고 B 벡터가 공간상에 어떻게 있던 얘네 두 개를 같이 놓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평면이 지금 이 칠판 평면이라고 하면 여기에 수직인 벡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벡터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벡터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두 개라고 한 거고.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한다? 오른손 법칙. 물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수학의 대부분은 물리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야. 수학의 대부분은 물리에서 필요해서 만든 거고 미적분은 특히나 수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 물리학자가 만들었어. 한 명이 누구야? 라이프니츠. 한 명이 누구야? 뉴턴이야. 우리가 dx, dfx 막 이런 기호 쓰잖아. 이거 라이프니츠가 한 거고. 알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누가 한 거야? 이 기호 이렇게 표현한 거는 뉴턴이 한 거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안 거고. 이게 썩은 동태 눈깔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잠 안 돼 이 새끼야.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새끼 대학 가면 다 졸게 생겼네. 나보다 더 재미없게 수업한다니까. 물론 이걸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원래 수업하듯이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거 대학 가면 이거 적응하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라니까. 기호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복습을 하라고. 그 얘기하다 말아. 대학 가면 그때그때 공부하라고. 안 그러면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 숙제도 그때그때 해야 되고 그때그때 강의 들은 거를 그날 복습을 안 해주면 있잖아. 나중에 시간만 더 많이 들어. 알겠어? 그날 배운 내용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교수에 따라서 진도량이 다르기는 한데 그때그때 미리 다 복습을 하라고. 안 그러면 학점 잘 나와. 100% 내 장담해. 1학년 때부터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래서 다른 애들 논다고 무조건 다 내가 처음에 MT 따라가라는 건 애들을 알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그러지 마. 알았어?
진짜 자기가 여유가 없을 때는 공부하러 가. 그냥 상관없어. 미안해. 나 할 일 있어. 공부하러 간다고 막 지랄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오늘 뭐 할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가면 돼 그냥. 시험 끝나고 뭐 한 잔 먹던가 그러면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저 새끼는 뭐 지가 필요할 때만 술 처먹는다 이럴 수도 있는데 좋은 대학에 가면은 있잖아.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문제는 조금 이제 밑으로 레벨이 떨어지면 이제 애들이 놀고 먹고 판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거기에 휩쓸리면 주되는 거야. 애들하고는 잘 지내라고. 이거 기호들이 다 있어. 이거 라이프니츠가 한 거고 뉴턴이 한 거야. 두 개 같다라고 이제 나중에 한 거. 그래서 이거 이제 물리에서 쓰려고 약속이지. 그래서 A 크로스 B는 뭐다? 오른손 뭐지? 다 배웠어요? 오른손을 하는 거야. 네 개의 손가락을 순서대로야. A에서 B로 감아.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 지금. 여기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니까 이 각도는 상관없어. 이게 순서가 A, B니까. 이렇게 감으면 저절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거의 방향이다. 오른나사의 법칙이야. 그렇게 정한 거라고. 물리에서 그게 맞으니까. 앞에 있는 걸 먼저. 그치. 앞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A 크로스 B니까 당연히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 그럼 어떤 녀석은 그래. 선생님, 이렇게 감는 것도 A에서 B로 감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작은 각 쪽으로 감는 거야. 알았어? 큰 각 쪽으로 감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게 벡터 A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이걸 벡터 A라고 하고, 이걸 벡터 B라고, 둔각이잖아, 지금. 둔각. 그래도 이렇게 감으면 안 된다고. 둘 중에서 작은 각 쪽으로 가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데 더 작은 각 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가락 4개를 A에 딱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감아 돌고 있는 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도는 거구나.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오른손 법칙 말고 오른 나사로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나사 같은 거 조여본 사람들은 알 건데 나사를 여기다 대고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이잖아. A에서 B면은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나사야. 오른 나사.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들어가냐 나오냐. 돌려봤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나와. 실제로 쪼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쪼여져. 그러니까 시계 방향일 때는 이쪽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시계 방향 중에 일부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으로 들어간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보면 나온다고. 그래서 나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돼. 오른손으로 해도 되지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근데 이거를 쓰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게 물리 2를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토크가 있었지, 토크. 벡터야, 벡터. 그래서 뒤에 가서 얘기할 거야. 이거는 R 크로스 F. 벡터의 외적으로 이렇게 토크를 정의를 하지.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일반 물리는 좀 다르니까 일반 물리는 뒤에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각운동량이라는 게 나와. 나중에 배울 거야. 일단 R 크로스 P라고 하는 거고 이 P는 니네들이 알고 있는 운동량이지.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거를 선 운동량, 리니어 모멘텀, 이건 앵귤러 모멘텀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는데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제 배울 거야. 배울 거라고. 역학까지는 내가 방학 때 어떻게든 해줄 거니까 배울 거야. 빠지지 말고 잘 나와. 지난주 목요일 날은 씨발 새끼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이 새끼 혼자 데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 새끼까지 빠져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3시간씩 하고 있잖아. 왜 나 힘들게 하냐. 수업료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 고등학생 받는 거. 원래는 이런 수업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대학교 가면 수강료 겁나 비싸잖아. 응? 똑같이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원래 선생님이 받던 대로. 지금은 몰라도 된다고 해. 이렇다고. 이런 데 쓸모가 있고 전자계약 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QV 크로스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렌츠 힘이라는 거거든. 여기에 이제 Q이라고 전기력까지 달라붙어야 돼. 지금 몰라도 돼. 뭔 말인지. 전기장, 이게 속도, 자기장 이런 건데 이런 걸 합쳐가지고 로렌츠 포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쓸 때도 막 쓰고 크로스. 이 벡터 외적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 벡터 외적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좀 따라가면서 좀 익히라고. 알았어? 아무튼 지금은 방향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여기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B 크로스 A는 뭐야? 이건 B에서 A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방향이라고. A 크로스 B는 위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크기 사인 세타니까. 그지?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를 바꾸잖아? 그럼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 이 벡터의 아이덴티티가 이 책에 조금 많이 나올 건데 뒤에 가다 보면은 그래서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테니까 이거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 도움이 돼. 엄청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이 교수 자료를 가져온 건데 내가 이걸 다 정리하려면은 지금 나 영어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탭스 시험 봐야 돼. 다음 학기 지금 건축도 해야 되는데 복수 전공 실패하면 지금 다른 학교 가야 된단 말이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복수 전공 이제 배우면서 하려고. 건축 과목을 2개를 지금 들을 건데 2개 들어가지고 이제 면접 볼 때 어필을 해야지. 나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내쫓지 말고 나를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나를 놔두라고 이러면서 이제 건축학과 교수들하고 싸워야 돼. 이제 좀 있으면 건축 과목도 이제 2개나 들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요즘 탭스 공부하고 있는데 듣기가 안 돼. 미쳐오르겠어. 듣기 어떻게 하냐. 문법이랑 어휘랑 독해는 할만한데 오랜만에 해도 그냥 뭐 이런 수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영어는 아니지만 할만한데 죽겠다 지금 내가. 에이 이거 코리니어가 무슨 뜻일까? 이거 단어가 잘못된 단어 아니냐? 코리니어. 콜리니어? 코리니어. 이거 단어 찾아봐. 이 단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L이 하나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L 2개 들어있냐? 진짜? 내가 단어를 헷갈리고 있었나? 갑자기 봐서 그런 거. L이 2개구나. 2개가 맞네. 코리니어.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이런 뜻 단어야. 같은 선상에 있는. 당연히 A하고 B가 같은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봐. 이게 벡터 A고 이게 크기는 모르겠고. 사인 0도잖아. 얼마? 0이지? 그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읽을 때 의미를 이해하면서 다 읽으라고. 옛날에 나는 영어책 다 읽었어. 우리는 이런 자료가 없잖아. 패드가 어딨어 그 당시. 교수들도 칠판에다가 이런 칠판이야. 일일이 다 판서 수업하고 다 그랬던 시절. 노트 필기야. 노트 가져오고 옆에는 책이 있고 책 옆에는 노트가 있어. 다 받아 적으면서 수업 들었던 세대란 말이지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대학교 가면 대학교 그 와이파이 연결이 돼. 대학교 안에만 있으면 어디에 가든. 그래서 모든 대학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인터넷도 이제 그 안에선 쓸 수 있는데 되게 기가 막히게 문 밖에 나오잖아. 바로 안 돼. 어떻게 문 안쪽까지만 문 경계까지만 딱 이렇게 와이파이 존을 잘 만들어 놨어. 재밌는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지금 I hat, J hat, K hat이라고 쓴 건 지금까지 E1 hat, E2 hat, E3 hat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수들이 막 이 기호 썼다, 저 기호 썼다 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똑같은 거라고 기호상으로. 그럼 같은 벡터끼리 외적하면 당연히 0도니까 다 얼마가 되겠냐? 다 0이 되겠지. 알았어? 다른 벡터끼리 하는데 봐봐 이제. 지금 니네들 공부하는 거 도와주는 거야. 다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열심히 들어 이 시키더라. 자, IS라고 여기 IS라고 쓸게. J hat, K hat이야. 자, 봐봐. 자기 자신의 벡터끼리는 외적하면 0이야. 그럼 IJ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 해봐. K지? K잖아. 근데 I와 J는 90도니까 사인 90은 1이지. I하고 J는 크기도 1이지. 그러니까 그냥 K hat이라고 쓰면 돼.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그럼 얘네 둘이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K hat이 돼야지. 아까 설명했잖아. JK는 I네. KJ는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I가 있어. KI를 해볼까? 잠깐만. KI는 IJ를 아까 잘못 설명했네. KI가 J, 여기서 IJ는 이렇게 되는 거지? K. 알았어? 너무 어려운데요? 자,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쉬워. 그러니까 여기는 또 IJ라고 썼다가 또 E1, E2로 또 갔어. 헷갈리면 안 돼. 기호들을 막 쓴다고 그렇게 교수들이.
예, 의미를 알고 있으라고. 그때 수업 시간에 이 기호는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아 애들이.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막 넘어가고 그래. 미친놈들이. 근데 이게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 IJK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적어. 알았지? 그러면 I의 시계 방향을 읽는 거야. IJ로 외적하면은 IJ 다음에 K가 나오지? JK로 읽으면 계속 돌아가 봐. I가 나오네. KI로 가면은 J가 나오네. 그지?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IJ는 그 다음에 돌다 보면 K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JK를 하면 계속 돌다 보면 I가 나오지? KI를 하면 돌다 보면 J가 나오잖아. 그럼 거꾸로 가는 건 다 뭐 붙이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레비시비타 심볼이라고 하는 거거든. 레비시비타 심볼. 입실론. 이거 입실론이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써도 이게 똑같은 기호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해.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여기다가 IJK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IJ 다음에 여기 K라고 써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고 여기를 첨자를 붙여가지고 여기를 자꾸 바꾸는 거지. 여기가 1이 들어가면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 1, K가 1일 때, 2일 때 여기가 만약에 I가 1이고 J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K하고 상관없이 여기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0이었지. 그래서 이 레비시비타의 심볼은 뭐냐면은 같은 게 2개 또는 3개가 있으면 무조건 0이야. 이 기호는 약속하는 거지. 약속을.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 있잖아. 원래 순서가 1, 2, 3이거든. 그럼 IJK라는 뜻인데 1, 2, 3이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2, 3, 1이 있잖아. 잘 들어. 1, 2, 3. 이게 지금 IJK하고 똑같아. 그럼 1, 2, 3 순서지. 근데 여기 봐봐봐. 2, 3, 1. 똑같은 방향이지? 1이야 다. 그 다음에 3, 2, 1도 마찬가지야. 3, 2, 1 이렇게 들어가. 1.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3, 2, 3, 2는 거꾸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1, 3, 2도 마찬가지야. 거꾸로 간 거잖아. 마이너스 붙은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2, 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다음 나머지 똑같은 게 2개 있거나 3개 있으면 다 0이야. 알았어? 다 0인데 기호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원래 기준이 1, 2, 3인데 두 숫자의 자리를 바꾸는데 두 숫자의 자리를 바꾸는데 이게 짝수번을 바꾸면은 1이 되고 홀수번을 바꾸면은 마이너스 1이 돼. 2, 3, 1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1, 2, 3을 2, 3, 1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1과 2를 먼저 바꿔야 되겠지. 한 번 바꿨어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꿨다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꿔. 그럼 2, 3, 1이 만들어지지? 몇 번 바꿨어? 2번. 짝수번 바꿨지? 그럼 1. 홀수번 바꾸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약속을 정하면은 다 맞아.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거 다 물리학자들이 한 거야. 수학자가 한 게 아니라. 자꾸 기호를 간단하게 쓰고 싶으니까. 이 기호도 마찬가지야. 213도 얘네 둘이 한 번만 바꾸면 끝나잖아. 몇 번 바꿨어? 한 번. 홀수번 바꿨지? 마이너스 1. 의미는 알으라고. 의미를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기호의 뜻을.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1, 2가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3밖에 없어. 같은 게 들어가면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시그마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1, 2가 들어가면 여기 1과 2가 들어가면 어차피 0이잖아. 그럼 여기 3이 들어가면 여기 3 해가지고 딱 맞잖아. 그래서 저런 기호를 쓴 거라고. 기호만 그냥 그렇다고 이해를 하라고. 알았어? 이거를 레비시비타 심볼이라고 그래. 저런 걸 이제 레비시비타 심볼이라고 하고, 저게 어디에서 막강하냐면은 숫자가 저거 3개짜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4개짜리 있고 막 그러거든. 4개짜리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 개 헷갈리겠지. 막 2, 3 갔다가 4로 갔다가 다시 1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봐. 입실론 1, 3, 4, 2가 있어. 이거 2야 마이너스 1이야. 이거 3개만 있는 거 아니라고. 알았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원래 기준이 1, 2, 3, 4야. 1은 그대로 있네. 처음에 2하고 3을 바꿔야 되잖아. 맞지? 근데 1, 3, 4이니까 이거 한 번 더 바꿔야 되잖아. 몇 번 바꿨어? 짝수번 바꿨지? 플러스 1이야. 이해 갔어? 그런 식으로.
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지금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씩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 벡터 외적에 기하학적인 뜻이 있어. 기하학적인 뜻이 있다고.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크기만 보면 이렇게 하면 크기만 본다는 뜻이야. 크기만 보면은 AB 뭐가 돼버려?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치? AB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사형을 내리면 이게 B 사인 세타가 되거든. 그러면 A 곱하기 B 사인 세타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버렸네. 맞아?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됐으니까 이거 뭐가 된 거야? 나누기 2에 아직 안 했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야. 나누기 2를 안 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는 2로 나누면 되고. 그게 기하학적인 뜻이라는 거지. 알았어?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요 앞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A 크로스 B를 해놓고 쉬는 시간 이후에 나올 건데 앞에다가 C라고 하는 어떤 벡터를 내적으로 하잖아. 아주 기가 막힌 또 기하학적인 뜻이 나와. 입체의 부피가 나와버려. 좀 쉬었다 하자. 저걸 이제 케플러 법칙 같은 거 증명할 때도 나중에 써야 되고 어차피 다 필요해 수학적인 사실들은. 이거 저거 배우고 대학 들어가면 뭐 일반물리 거기 가서는 문제 많이 풀고 여기서는 지금